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치권이죠. 예, 저기 한번 봅시다. 자, 담보물권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민법상 담보물권 하면 세 가지죠.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요 질권은 어때요? 시험 범위에서 뭐예요? 제죠. 근데, 자, 질권은 그런 상당한 중요한 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상대의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볼래요? 자, 조문 한번 봅시다. 자, 질권과 관련돼서 거기 몇 페이지에 가시냐면 2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이 페이지와 관련돼서 제8장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340조, 341조, 342조가 있죠. 342조, 이게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무슨 대의가 있죠? 물상대의, 요거 찾았죠. 342조. 자, 물상대의에다 행강편잖아요. 물상대의 하면 우리가 기억해 둘 건 뭐예요? 매래공이죠. 거기 한번 봐봐요. 질권은 질문의 멸실이죠. 멸동그라미, 해손, 그 다음에 공.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예요? 멸해공. 자, 질권 설정자가 받은 검정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지급 또는 인도전, 전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지급 전 인도전에 뭐 해야죠? 압류를 해야죠. 왜 물상대는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될까요? 자, 그 밑에다 가로 열고 써놔봐요. 무슨 변경이죠? 질적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압류는 제3자의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거 조그만 것이 있죠. 제3자가 압류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땡큐. 이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멸실훼손 공용징수와 관련돼서 그 밑에 금전 밑에 한번 봐봐요. 자, 보험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매대금은 어때요? 멸실이에요? 아니죠. 훼손이에요? 아니죠. 공용징수예요? 아니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발생이 돼야죠?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우리가 멸해공,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물상대의와 관련돼서는 거기 옆에 저당권에도 준용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유치권에는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상대의 해놓고 사실 조문 한번 읽어보는 게 이게 처음일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342조와 관련돼서 물상대의,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권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 놓고, 질권은 원칙상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질권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 두 개를 써놔봐요. 자, 질권은 대표적으로 무슨 질권이 있죠? 동산 질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질권이 있죠? 권리질권. 그러면 우리 이제 동산은 그러면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대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그래서 민법상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동산 질권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써놔요. 바로 이거는 등기 X라는 거죠. 권리질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O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뭘까 될까요? 바로 요 저당권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고, 저당권을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그게 권리죠. 권리.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그러면 저당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등기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부기등기로서 그러면 권리질권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서류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연기를 해놔요. 등기법과 관련돼서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서 인감증명 X다. 거기까지만 연결을 딱 해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유치권이거든. 그러면 유치권은 매년 출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요거 저당권 뒤에 무슨 저당도 숨어 있어요?
예, 건저당권이 숨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하고, 건저당은 저당권의 뭐의 특수 저당이 되죠.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치권 하나, 저당권 하나, 건저당 하나, 그래서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문제 이상은 출제된다는 것 딱 정리해 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봐요. 1페이지로 가서. 자, 1페이지 보니까 유치권은 몇 개 조문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충분히 요것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뭐 책 읽어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유치권은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뭐죠? 또 유치 그런다. 점유 이렇게 잡아야지. 점유. 자,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하죠? 유치권도 상실된다라는 거. 그러면 유치권에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뭐가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우물물이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근데 여기에서 우까지는 잘 돼요. 뭐 여기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요거는 물상대의 여기죠. 그러면 요 물은 뭘까요? 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읽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즉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우물물이라고 해놓고 우물물 사용을 못 해먹어요. 그러면 우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 물상대의.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가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유치권은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점유에 기해서. 그러니까 이걸 실수하면 안 돼. 이게 제일 많이 틀려요.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권 있어요, 없어요? 약정.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유치권은 다시 여쭤볼게요. 유치권은 그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약정 유치권은 없다라는 거야. 뭐는 있다? 법정 유치권. 그렇죠.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당권은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왜 등기 능력이 없느냐?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옆에 봐봐요. 자, 유치권의 내용으로서 거기 내용이 뭐라고 써놨어요? 법정 담보물권 조심해 놓고요. 약정은 없어. 법정이야. 그러면 법정 담보물권은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X라는 걸 잡아놓고, 자, 그러면 우리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 그렇죠? 우선 변제적 효력과 물상대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물이라고 외우는데 요거 하나 더 잡아서 우물물이라고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에 대해서? 점유에 기한 거. 그걸 딱 틀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강행 규정처럼 느껴지는데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으로 거기 임의 규정 뭐 괄호 열고 써놔봐요. 자, 공짜로 써놔봐요.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너가 핸드폰 고장났지? 공짜로 해줄게. 뭐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공짜로 이제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뭐 핸드폰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그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틀을 잡아놓고, 그러면 유치권 문제 나올 때 제일 먼저 풀어야 줄 게 뭘까요? 바로 이거야. 항상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그럼 유치권과 관련돼서 또 하나 기대할 거는 중개사법으로 연결을 좀 시켜놔요. 중개사법에서 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인수주의. 그렇죠. 인수주의.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받는다라는 겁니다. 인수주의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소재주의. 소재주의, 즉 삭제주의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소재주의, 담보물권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주의, 유치권이 보면 소재주의의 반대말은 무슨 주의다? 인수주의. 그래서 유치권이 나중에 경매를 낳고 나면 유치권자가 튀어나온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럼 그 대부분 보면 한 80%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유치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놓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1항. 타인의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 물건 줄쳐놓고. 이때 물건은 동산이 부동산이.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돼. 그러면 요거 물건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다음 중 그럼 다음 중 동산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유치권.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돼. 자, 유가증권도 포함되네. 유가증권은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줄 쳐놔봐요. 관하여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결령관계야. 결령관계. 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줄 쳐놔봐요. 변제기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 동그라미.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변제기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설명을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 요건과 효과 그걸 딱 적어놔서 그러면 작년에도 여기서 2.5점짜리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요 조문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자, 타인의 뭐라고 써놨죠? 채무자. 포함돼요. 타인의 물건에서 채무자도 포함되고, 제3자도 포함되고. 근데 읽어봐요. 자기 소유, 돼야 안 돼? 안 돼. 자기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물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나올 때 거기 가로 안에 수거빈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유치할 수 없다라는 직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치권의 대상은 뭐예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누구한테 맡겼죠? 어라한테 맡겨서. 그러면 이게 수리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수리상은 한번 읽어봐요. 누구한테 돈을 줘야죠? 갑이 어라한테. 그럼 수리비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채권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채무자. 그러면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면서 갑이 어라한테 뭘 설정해줬죠? 유치권을 설정해줘서.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 설정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자. 지금 조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요 유치권자하고 요 채무자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채무자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유치권자는 그러면 채무에 대해 수리 비용을 받는 사람이 바로 유치권자, 즉 채권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죠. 채무자, 채권자. 여기 읽어봐요. 유치권 설정자. 이 사람은 유치권자. 지금 조문에는 유치권자, 즉 채권자가 유치권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유치권 설정자가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채무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러면 요 관계에서 그러면 타인의 채무자 포함되고 제3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럼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물건이나 유가증권, 동산부동산이야. 동산부동산이죠. 그건 동산과 부동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 약정담보물건이 법정, 고로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자, 유치권을 신청하면 등기한이 각하하죠. 몇 호로? 또 다 까먹었어요.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자, 점유한자는 그러면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불문해요. 작년에 출제되는 거. 채무자를 직접점으로 하는 경우는 X. 그거 줄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자,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이 이제 착해. 너무 착해, 수리상이. 그랬더니 채무자가 와서 나 핸드폰 그걸 비싸야 되니까 돌려줄 수 있겠니? 수리비는 나중에 줄 테니까 돌려줬어요. 돌려줬죠. 그러면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하면 되죠.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갚겠냐 이거냐? 안 갚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요 채무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 꿔갈 때는 사정해야 안 해요. 해요. 전부 돈 갚을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돈을 꺼주지를 말아야 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채무자가 그러면 요 핸드폰을 가져갔을 때, 점유권은, 우리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랑. 근데 만약에 어리 이쪽으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리 아들한테 잠시 네가 핸드폰 장난감으로 사용하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무슨 점이요? 간접점이. 이 사람은 직접점이. 그러면 간접점이든 직접점이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점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하게 돼.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게 그거죠. 채무자를 직접점이라는 경우는 이때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불법 점유는 안 되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사람이 우리 수리상이 요 A집에 갑집에 놀러 갔더니 핸드폰이 고장난 거야. 내가 몰래 훔쳐와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요 사람이 불법점이었어. 그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무슨 점이어야 돼? 적법 점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 물건이나 유권, 채권에 관하여 동그라미. 관하여 생긴 채권이 물건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결련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혼설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하여 거기 줄쳐라요. 비용상환 청구권과 대표대로 공사, 대금, 채권이죠. 그럼 생각 한번 해봐요. 거기다가 요거 하나 써볼래요? 자, 임차보증금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임차보증금은 물건의 투입 비용이 아니죠. 그럼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해 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의 자체의 투입 비용이어야 돼.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과 동일한 동그라미,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도 발생. 그러면 이 채권이 발생 원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우산이라고 써요. 우산. 자, 음식점에 가서 우산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면 우산을 줄 때까지 저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대표적인 동일한 사실관계야. 자, 그러면 이제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 도래하지 않으면 이때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채권이 변제기 되는 이 채권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립 요건이야. 조심해야 돼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밑에 한번 보죠. 효과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무슨 성이에요? 불가분성이야. 자,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의 의미는 물건의 점유를 계속 인도를 거절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거절의 상대방은 누구에게나 절차나요. 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물건이니까. 물건은 무슨 건이야? 절대권. 그러니까 우리 유치권은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 양수인, 갱락인,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고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전항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줄잖아요. 또 나왔죠. 불법 행위란 점유에는 적용돼야 안 되죠. 적법 점유해야 된다. 거기 조문 그것만 잡았어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권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우물물 생각해놓고 그래서 요것만 딱 기억해두면 이제 나머지는 조문만 살짝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321페이지 1조 유치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러면 322조 요거 경매 동그라미. 자, 경매. 자, 이때 경매는 자 봐봐요. 무슨 경매일까요? 우선 경매일까요? 한가 경매일까요? 한가 경매. 그러니까 그거 속지 말라고. 한가를 위한 경매야. 한가. 우선 경매가 아니라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한 거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한가 경매야. 이 핸드폰이 팔아서 얼마나 갈 건가? 그게 바로 한가 경매예요. 좀 경매는 그만 여기 봐봐요. 자, 유치권은 무슨 경매? 한가 경매. 저 다음 거는 우선 경매라니까. 무슨 경매? 우선 경매. 경매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한가 경매야. 저 다음 거는 무슨 경매다? 유치권은 한가 경매. 저 다음 거는 우선 경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변제 중단, 그래서 거기 이항을 한번 봐봐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중단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간이 변제 중단이거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동그라미. 채무자에게 뭐하대? 통지. 그 단서를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3조 가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실에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를 중단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 단서가 또 하나 붙었어요. 가실이 뭐가 아닐 때, 금전이 아닐 때 뭐 해야 돼? 경매해야 돼. 그러면 가실은 먼저 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어때요? X. 그러면 먼저 어디에다 충당해? 이자. 그 다음에 원본. 그래서 요 이항 앞에다는 자꾸 헷갈리니까 그 옆에다 써요. 더러워 죽겠어.
이원. 그렇죠. 이원을 기억해둬야 돼.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엄번에 충당하는 거. 엄번이 먼저 충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충당하고 엄번에, 다음에 엄번이라는 거. 자, 유치권자의 성간지 의무, 성간지 의무. 그러면 유치권자는 거기, 자, 건강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저해한다. 그러면 거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옆에다 써놔요. 그게 무슨 의무일까요? 뭐라고 써놨죠? 추상적 주의 의무야. 추상적 의무. 그러면 주의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상적 주의 의무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추상적 주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실체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구체적 주의 의무거든. 그러면 봐봐요. 예치권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어때요? X. 그러면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의 재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우리 추상적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간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자, 유치권자는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채무자의 성납 없이입니다. 유치권자는 성납 없이 채무를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해. 그러나, 자, 보전 동그라미잖아요. 보전의 사용은 거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걸 농부라고 생각해봐요. 농부가 경운기를 고장이 나서 여기 경운기 수리상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운기 언제 변제기일이 돼서 갑이 어라테 갔더니 뭐예요? 경운기 주세요. 그랬더니 수리비 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져왔는데 그럼 다음번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저 노지에다 경운기를 설치해놨어요. 그러면 금방 녹슬어요, 안 슬어요? 그러면 시동도 걸어줘야 되고, 덜덜덜덜덜 걸어줘야 되고, 기름도 다시 쳐줘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병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보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사망을 한번 볼까요? 유치권자가 이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읽어봐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뉘앙스를 조심해서 달아놓으라고. 조심해서. 자, 325조. 유치권의 상한 청구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옆에 한번 써봐요. 자, 필요비가 무슨 보정이? 또 까먹었다. 보전비용이죠. 유익비는 뭘까요? 자, 계량비용이죠. 자, 그러면 유익비는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많이 들어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요비는 보전비용이니까 지출할 때 청구할 수 있겠죠. 유익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목돈이거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유치가 목돈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어. 그러면 변제의가 도래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포인트예요, 요 조문이.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유치문에 관해서 필요비 줄 잘 알아봐요. 필요비를 지출한 때입니다. 지출한 때 소유자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은 유치권자가 유치문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할 때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군데요? 나오잖아요. 소유자. 얘잖아요. 예. 읽어봐요. 채무자, 유치권 설정자죠. 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증거에서 상당한 읽어봐요. 상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한다는 것은 변제의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밑에 조그만 것이 있었죠. 상한권이 허용되면 유치권은 결론 소멸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요 326조도 좀 뉘앙스를 좀 조심하라고. 뉘앙스를 봐봐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나와있죠. 유치권의 행사는 뭐의 소멸? 채권 동그라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써놨죠. 유치권의 행사가 곧 채권이 행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거기에다 줄쳐놔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뭐한다? 진행한다. 이 말은 거기 또다시 위에다 써놨어요. 유치권 자체는 읽어봐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 지문에 나타날 때 요 두 개의 뉘앙스가 참 헷갈려요. 요 두 개가.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327조와 관련돼서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 타담보 제공.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뭘 맡겼죠? 핸드폰을 맡겼죠. 그래서 핸드폰을 찾으러 갔어요. 나 당장 핸드폰이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주셔야죠. 그 대신 제가 건반지 지금 한 돈을 제가 끼고 있습니다. 그거 뽑아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요석에서 동의를 하면 그때는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제공이에요? 타담보 제공이에요. 자, 그럼 거기 한번 옆에다 한번 써봐요. 유치권의 소멸에서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써봐요. 자, 우리 이제 제대로 이제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한번 잡아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소멸. 자, 물건의 소멸 뭐가 있어요?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모르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멸포, 소공, 험월. 멸이 뭐예요? 멸실포, 포기소, 소멸시효, 공영징수, 혼동, 월수. 여기는 그러면 자, 유치권의 공통 소멸사유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근데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사유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뭘까요? 유치권. 여기는 공통 소멸사유인데 유치권만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사유. 자, 첫 번째 타담보 제공. 타담보 제공. 또 뭐가 있을까요? 점유 상실. 그죠? 자, 점유의 상실. 그러면 요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의 좀 특이한 소멸사유는 타담보 제공과 읽어봐요. 점유를 상실. 점유를 상실하면 우리 건도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 소멸사유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29회 때 봐봐요. 다음 중 나라는 것 중에서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유치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 여기에서 3개 만들어지고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지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요거는 기본적으로 틀을 마련해 놔야 돼.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얼. 여기에서 가장 단독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혼동. 그렇죠. 요거는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의 특이한 소멸사유, 타담보 제공, 점유의 상실. 그걸 생각하면서 요 326조를 우리가 읽어나가야 돼요. 327조를.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의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소멸 청구는 당연히 유치권을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유치권자의 거기에다 줄쳐놔요.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승낙. 타담보 제공할 때 봐봐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핸드폰을 맡겼어요. 핸드폰 수리사항이 뭐예요? 핸드폰 사항이.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반지 뽑을게요. 그랬더니 유치권자가 나 안 해요. 나는 무조건 반지 못 받아요. 돈만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동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체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해 가다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채권액이 가다한 경우. 유체물의 가격이 채권에 비해서 가다한 경우. 채권은 10만 원인데 핸드폰은 50만 원이야. 가다할 정도죠. 그때는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면 적하다. 그 정도. 자,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의 소멸 나와 있죠. 점유는 유치권에 읽어봐요.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야. 조심해야 돼. 취득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야. 그러면 뭐예요? 유치권은 점유를 했어요. 성립 요건이죠. 그러면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존속 요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그 328조와 관련된 조문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치권은 그러면 그 조문만 해요. 그러면 작년에도 유치권은 상당히 쉬웠고요. 나름대로 그 의미 정도는 우리가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질권과 관련돼서 특히 342조 요거 잘 잡아놔야 돼. 특히 342조 무슨 데이? 물상데이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29조 이제 9장 뭐가 나오죠? 저당권. 자, 저당권 한번 봅시다.
자, 저당권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담보물건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당권.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 X. 그래서 점유 X. 자, 점유 X 그러면 항상 뭘 연결되죠? 목적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거야. 저당권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면 이 부분.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일부 X. 그죠.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또 하나 잡아놓을 거는 뭐예요? 등기 등록이야.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돼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 등록. 자, 그러면 항상 저당권은 이것에서 뭐예요? 저당권 문제 풀 때는 일단 틀려져 좋으니까 저당권은 점유 X, 그다음 부동산 일부 X, 등기 등록 원칙이라고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기가 봐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두 개. 두 개를 옆에다가 딱 해봐요. 자, 한번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이걸 그렇게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여기 채무자에 한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X예요.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어때요? 이제 뭐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저당권자, 채권자에 한한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이걸 초보자들이 제일 할 때 이해를 못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옆에도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 언제 예를 한번 들어봐요.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을은행이야. 을은행에서 자, 1억을 그어주세요. 그랬더니 뭐 1억을 그어달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1억을 그어주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은행이 이유 없이 그어줘요? 아니죠. 그럼 은행이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는데요. 없는데 배짱도 참 좋네요. 그러면 신용대출, 신용점검해 봅시다. 신용도 뭐예요? 아니네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 써요. 자, 갑다시가 있어요. 갑다시. 요 갑다시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러면. 일단 허락을 맡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네요. 그럼 여기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되죠. 은행 가서 돈 꿨으니까 채무자죠. 이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채권자 은행이 뭐예요? 그러면 담보권 설정합시다. 그러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읽어봐요. 저당권자 설정자.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네.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갑다시 아버지죠. 다시 읽어봐요. 물상보증인이네. 이게 물상보증인이야.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결론적으로 제3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채무는 없어요. 그게 바로 물상보증이네. 직접적으로 다지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OX. O죠. 자,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맞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때 X. 누구도 있다. 물상보증인. 그러면 확실히 이제 요즘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처리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한다. 그때 X죠. X라는 거야. 자, 채무자 또는 누가 있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뭐다? 물상보증인은 세자로 건치면. 제3자죠. 제3자. 다섯자로 건치면. 이해관계인이지. 그죠.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점유하지 않았잖아. 점유 X라는 거잖아. 가만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란 읽어봐요. 은행이 점유하지 않은 채 읽어봐요. 1억. 1억을 뭐 하는 거? 행사하는 것. 이게 무슨 것? 저당권. 점유는 얘가 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항상 그래서 읽어봐요. 점유 X야. 점유 X.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등기되고 등록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면 선박은 등록된 20톤이면 선박은 등록되죠. 그러면 등록된 선박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은 저당권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의 대상은 될지언정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임목 등기부는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등록이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면 자동차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원칙이죠. 지역권은 등기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을 삼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권은 남의 땅 팔아먹는 뭐예요? 간접적으로는 호로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머릿속에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해 줄 게 뭐예요? 이거 봐봐요. 여기 1억이 뭐예요? 그러면 1억이 자 피담보 채권이죠. 자, 저당권 설정합의.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담보 물건이거든. 요게 피담보 채권. 이게 뭐예요? 담보 물건이야. 이게 그러면 주고, 요게 종이죠. 요게 소멸하면 요게 소멸한다. 뭐예요? 부종성. 요게 이전하면 요게 이전한다. 수반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전액이 소멸해야 이게 소멸하겠죠. 그게 불가분성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요걸 점검을 해야 돼. 요게 뭐예요? 피담보 채권 써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우리가 조문으로 캐치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게 뭘까요? 요거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목적물의 범위. 그죠? 목적물의 범위야. 목적물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9회 때 출제를 했죠. 이거는 뭐예요? 30회 때 출제를 했거든.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목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칠 건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건가? 피담보 채권. 저번에 딱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출제돼요? 자, 두 가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문들 중에. 자, 그러면 갑이 있어요. 갑이 갑이 토지가 있어. 갑이 토지가 있어요. 누구 거예요? 토지죠. 토지는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겠죠. 근데 어른한테 저당권이 1억을 설정해놨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그 이후에 건물을 하나 줬어요. 누가? 갑이 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법정시한권의 문제랑 발생해야 안 해? 안 하죠. 일제는 뭐가 발생해? 일갈경매. 그래서 일갈경매 청구권이 발생한 요 그림이고 밑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둘 거는 자 봐봐요. 자 갑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토지로 가겠죠. 토지 등기부. 자 요거는 어디로 가요?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건물 등기부로 가요. 토지에다 저당권 1억을 설정해 놨어. 저당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어디 경매가 들어가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어른 뭐예요? 갑한테.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야. 첫 번째 불러봐요. 첫 번째 토지에 건물이 존재. 그러면 토지도 갑, 건물도 갑, 동일 소유자이죠. 세 번째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 실행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게 바로 366조 법정지상권. 이게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면 저희가 크게 조문을 읽을 때 그러면 일괄경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문제.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부분이? 목적물의 범위. 그럼 요거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생각하면서 조문을 읽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확인해 놓을 거는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을 침해당했어. 침해당했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어른. 침해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또 다 까먹었죠.
자, 물에 뭐예요? 손담기. 물에다가 손 하나만 담가. 읽어봐요. 물권적 정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 이익 상실. 이게 즉시 변제 청구권이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사람이 저당권을 침해했을 때 어떻게 구제해 줄 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물권적 정권에서 행사할 수 없는 게 있어. 뭘까요? 또 까먹었다. 물권적 정권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저당권은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요게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따져놓고요. 그러면 요 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채권자, 저당권자가 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이제 조문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저당권은 거기 약정 동그라미, 약정 담보물권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약정도 있고 법정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자, 우선 변제적 효력, 우 동그라미. 그래서 우하고는 항상 뭐하고 따라다녀요? 물상대의, 우하고 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의 물상대지를 그대로 적용되겠죠. 그러면 유치적 효력은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자, 거기 제356조와 관련돼서 저당권의 내용 이제 한번 가보죠. 다시. 저당권자는 누구죠?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누구? 제3자. 제3자가 누구죠? 물상 보증인. 점유를 이전해서 안 해서? 안 해서. 그러면 전연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유치적 효력도 없고 반환 청구권도 없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읽어봐요.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의미를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잖아.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 옆에다 또 하나 써봐요. 맨날 얼마 주고 까먹는지 모르겠어. 정말로. 자,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거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 옆에다가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뭐라고 그랬죠? 써요. 소재주의, 삭제주의죠. 소재주의. 아까 소재주의 반대말은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예요?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자기가 쓸 줄 알아야 돼. 가, 압류. 그 다음에 건저당권.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네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래서 요 네 개는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죠. 압류, 가압류, 건저당, 저당권. 세 번째, 담보, 가등기. 네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그렇게 해서 일단은 빨리 우리가 접원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당권에서 얘네들이 나온다고. 봐봐요. 이 저당권이야. 자, 전세권이야. 건저당권이야. 그러면 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거든. 요 건저당권자 경매가 들어가서 어디부로 다 소멸해? 요 전세권을, 저당권을 기준으로 전부 말소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슨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야.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저당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채무 받을 때까지 계속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읽어봐요.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 연결이 돼요. 그래서 356조와 관련돼서 그 조문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357조. 무슨 저당이죠? 건저당. 건 동그라미잖아요. 그건 뭐예요? 계속적 의미죠. 계속적 의미. 그건 하면 뭐예요? 또 까먹었다. 불특정 채권 또 짜면.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번 써봐야 되겠네, 이제. 자, 또 연결이 되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항상 저당권하고 건저당. 자, 건저당은 뭐예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골격을 잡아 놓으라고. 건저당권과 저당권. 요거 골격을 잡아둬야 돼. 자, 읽어봐요, 건저당.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 건하면 뭐예요? 또 까먹었다. 불특정 채권이라니까. 무슨 채권? 불특정 채권. 이렇게 해서.
자, 불특정 채권, 그러면 불은 뭐예요? 또 까먹었다. 채권, 최고액. 그렇죠.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부정성이 뭐예요? 부정성이. 완화예요? 강화예요? 완화죠. 항상 뭐예요? 건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정성이 완화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그러면 건저당은 특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건저당은 뭐예요? 불특정 채권이야. 그러면 건저당 자체로는 객매가 들어갈 수 없어. 건저당은 뭐가 필요하죠? 특정이 필요해. 특정. 그러면 이거 불을 떼주기 위해서, 그러면 불을 떼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하기 쉬운 거는 뭘까요? 해지가 되는 거야. 해지. 그렇죠. 해지가 되면 이제 불러봐요. 자, 특정 채권. 그 다음에 채권액. 그 다음에 부정성의 강화. 그 다음에 요거는 객매오가 되겠죠. 객매오. 그래서 항상 이거는 기초체력을 강화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도 요걸 못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적으로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라고. 그래야 일어날 때가 이제 됐어요.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부정성의 완화, 객매 X라는 거. 그러면 저당권은 특정 채권, 채권액 부정성의 강화, 객매 O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에 읽어봐요. 피담보 채권에 실행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실행 안 했잖아. 실행비용 X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당권은 그러면 객매가 오죠. 그러면 읽어봐요. 객매. 무슨 비용이죠? 실행비용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하나 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놔야 돼.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계속적 의미야. 그러면 건저당을 어떻게 했나봐요. 일반의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최고액 이거죠. 최고액 채권 뭐예요? 최고액이죠.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동그라미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이 무슨 성? 부정성 또는 이전 수반성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정성을 뭐 해주겠다? 완화라는 거야. 이 조문 자체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건저당이에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항에서 여기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요? 최고가 뭔데? 이자도 내포하고 있다는 채권 최고액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전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읽어봐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건저당 설정에서 채권 최고액, 즉 이자는 따로 뭐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 포함되고 있다? 채권 최고액에. 자, 그러면 이자는 등기 없이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출제 포인트와 관련돼서 채권 최고의 의미, 요거 자꾸 틀려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채권자의 우선 변제의 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이 아니라는 거. 이게 나중에 그렇게 헷갈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자, 채권의 확정이 나오네. 채권의 확정,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기본 계약의 해지, 경매 신청.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이게 작년에 출제됐죠. 단 선순위 건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읽어봐요. 매각대금 만납시.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저당권자라고 하나 써놔봐요. 건저당권자 그럼 몇 자예요? 5자. 그러면 이렇게 샘플을 맞춰놔.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그렇죠. 건저당권자 읽어봐요. 건저당권자는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나머지는 경락대금 만납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저당권자가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이게 뚝 떨어져요. 불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저당권자는 결론대로 읽어봐요. 경매 신청시.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경락대금 만납시. 선순위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 그러니까 하나만 외워둬요. 그걸 외우느니 차라리 요거를 숙지하는 게 나아요. 그냥 건저당권자는 뭐가? 경매 신청, 그렇죠, 신청. 단 선순위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만납시,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저당권에 대해서는 뭐요? 356조. 요 건저당은 뭐요? 357조.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건은 4자, 요거는 3자야. 그러니까 그건 하면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의 부정성의 완화, 백매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항상 요걸 비교하면서 자기가 요거는 그냥 적석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저당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조문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봐봐요. 요거 뭐라고요? 좀 이따 이제 쉬었다가 이제 찾고 들어갈 거거든. A1억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요거는 목적물의 범위. 그렇죠? 목적물의 범위. 그러면 또 하나 일괄 경매 청구권에 조문이 있을 거고, 법정지상권에 366조 법정지상권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보물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대해서 침해 구제 방법, 물의 손만 담가, 물권적 청구권. 읽어봐요.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기한 이익 상실. 이게 바로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크게 잡아요. 이걸 잡고 지금 크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잡지 못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조문을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지금 뭐 이제 조문만 초문해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고 358조, 이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